예, 안녕하십니까. 오웅탁입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를 지도상에 표시하면서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게 그냥 제가 한민족 고대사를 부도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알아낸 거를 그냥 한 장에 딱 어, 표시하는 지도인데 이게 거의 뭐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마고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 그거를 알아내는데,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그 최초의 남자에 나온 그 유전자 이동 지도입니다. 지금 일단 파란색은 지형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고요. 여기가 아나톨리아 반도겠죠. 이 그리스고 이탈리아입니다. 이 카스피의 흑해고요. 인도입니다. 동남아시아 이거 한반도고요. 이거는 산맥들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천산 산맥, 그다음 골륜 산맥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힌두쿠시 산맥.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칸탱그리봉입니다. 탱그리봉이라는 거 하는 건데요. 일단 그렇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했는 것이 이 최초의 남자에 나와 있는 이거를 제가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제 책에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일단 최초의 남자에 나와 있는 것을 가장 비슷하게 그냥 여기다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딱 한눈에 봐도 여기가 가장 복잡하죠. 교차로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잖아요. 그 외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죠?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세 개, 삼거리잖아요. 여기만 사거리예요. 여기만. 이 유역이 핵심이란 얘기죠. 이 유역이요. 그리고 이 그림 말고,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분포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이 인도 히말라야 이 위쪽에 유일하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거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만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천산산맥이거든요. 이게 천산산맥. 그리고 이게 칸텐그리봉이고요. 칸텐그리봉은 나중에 저기 백소시 할 때 수메르 문명 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부도지에 그 황궁씨가 북쪽으로 나가는데 그 천산주로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고성은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제가 그린 것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냥 그린 것은 아니다. 여기 지금 유전자 지도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이를 섞어 가지고 이제 제가 알아낸 거 이렇게 갔을 것이다 추측하는 그러한 지도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마고성이 정확하게 어디냐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근처라는 거는 알았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면은 그 비단길을 찾아보면은요, 사마르칸트하고 메르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정확하게 그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곧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마르칸트가 옛날 비단길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유역이 여기가 사마르칸트고 여기가 메르브쯤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사마르야. 메르브는 메르브예요. 이 사이에 이제 마고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전자 지도하고 그 아슐리안 도끼 그거하고 일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 1차 출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차로 출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포도를 먹었을 때
기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태양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을 추측을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지구라트가 어딨나를 찾아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양인들이기 때문에 신에게 뭔가 공물을 주는데 신전이죠. 신한테 공물을 바치는 구조물 그 중에서도 탑을 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유추해 보면 되겠죠. 거기가 지금 수메르인이 지구라트를 쌓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미 쪽에 보면은 남미 쪽에 가면은 정말로 엄청난 이 이집트하고 거의 비등한 그거보다 작지만은 아무튼 거대한 제가 처음에 멕시코에 가가지고 테오티후아칸이라는 데 가가지고 피라미드를 봤는데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미 쪽에 아즈텍이나 마야 이런 데 가보면 저기 그쪽에서는 인시 공양을 많이 했어요.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유럽어족, 지금 유럽에 사는 친구들, 걔네들이 태양인이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그리고 황인은 이 유역에서 중위도를 들어오면서 생긴 거고요. 백인은 이 타이가 지역을 넘어가면서 생긴 겁니다. 몸에서 이제 갈수록 추워지잖아요. 추워지기 때문에 계속 그 인체의 X를 밟은 거죠. 인체의 X를 밟을 수밖에 없죠. 얼어 죽지 않으려면은. 예, 그러면서 기운이 위로 계속 상승한 거죠. 그러면서 양인이 된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들은 추위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 본인이 거기에서 적응해가진 한 형질이 그 백인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추운 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최초의 남자의 유전자 지도하고 일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간 거예요. 위쪽으로 가서 타이가 지역에서 좌우로 뻗어 나간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지도가 작아가지고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은 저기 그냥 아메리카 쪽으로 쭉 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아즈텍이 만나는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게 아즈텍 문명이 멕시코에 있죠. 같이 그 유카탄 반도에 있는 마야 문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잉카 문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간 친구들은 그걸 만들었고요.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인도 유럽 어족이 지금 유럽에 사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겠죠. 그러면 이 지구라트에 수메르가 있는데 수메르를 왜 안 그렸느냐? 그거는 1차로 출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2차로 출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린 거고요. 이거는 1차 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출성으로 반고가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리게 나중에 그 황궁씨하고 같이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 책에는 그냥 반고가 1차 출성자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반고는 1차 출성했을 수도 있고 2차로 황궁씨하고 같이 출성을 했지만 길을 달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그냥 달리 나간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국씨가 2차 출성입니다. 이제는 2차 출성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청국씨가 동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청국씨는 몸에 이 청금석을 바른 사람들이잖아요. 청금석이 이 유역에서 나는 거예요. 이 유역에서요. 그리고 청궁씨는 이 힌두쿠시 산맥이죠. 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습니다. 넘어가지고
여기 인더스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인더스강 문명, 인더스강을 따라서 남하를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남하를 하고 나중에 아리안족이 여기에서 저는 인도 아리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화나 언어를 봤을 때 이 위쪽으로 올라간 이 유럽 애들, 이 애들하고는 좀 틀려요. 그 인도 이란 애들은 저기 수평적인 사고를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오성 시절에 그 수평적 사고를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란 얘기죠. 앞에서 1차 출성한 사람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그 주위에만 머물다가 그 마오성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뭐 무슨 소란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막 이렇게 뭐 막 간 사람들이 아니고 이 주위에 간 사람들이 이 주위로 그냥 주위로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 내려온 이 사람들하고 유전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유전적으로 그 유전자만 취득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리안족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청국시는 이렇게 간 거죠. 밀려난 거죠. 그래서 현대 이 타밀 지역에 드라비다족이 몰려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청국시는 됐죠. 자, 그 다음엔 백소시로 가보겠습니다. 백소시는 서쪽으로 갔죠.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비단길이에요. 비단길. 처음에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서 레반트 지역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넘어온 길에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때도 이 비단길을 이용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백소시는 그 길을 따라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 테헤란이거든요. 테헤란을 지나면은 여기에 초가마미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초가마미요. 초가마미 최초의 그 관계 농업을 했던 물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농업을 했던 그 유적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이제 농업 기술을 익힌 후에 발달이 되니까 더 비옥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이 초가마미는 이 수메르 문명 중에 사마라 문명이라고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사마라라는 문명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거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바이드기가 되는 건데 어쨌거나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수메르 문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수메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되느냐를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 설명하기 조금 하긴 했지만 그러면 이 마고성에 살던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언어를 같이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또는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언어가 그러면 어떻게 같은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지금 현재 우리말이 지금 타밀러와 같은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인더스 문명의 문자와 여기에 엘람이라고 있어요. 여기 엘람. 나중에 흑소시 문명을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하겠는데 이 엘람의 문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람은 이 흑소시가 만든 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흑소시와 청궁시의 언어가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의 글자 중에서 우리 민족과 같은 게 많습니다. 제 책에도 있지만 그 수메르 언어학자
우리 한국에 그 어느 분이 그 연관계 있어요. 뭐 길, 뭐 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글자가요. 그렇기도 하고 뭐 씨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편두라든가 그런 것들이 풍습이 같은 게 아주 많아요. 이 구체적인 거는 그냥 제 책을 뭐 관심 있으시면 보는 게 낫겠고요. 그냥 간단히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여기에는 지구라트가 있잖아요. 양인이기 때문에 지구라트를 만든 겁니다. 탑을 쌓는 습성이 있었는데 그 탑을 이제 신을 위한 공물을 바치는 장소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BC 2000년경에 수메르가 망하고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탄니를 세워요. 미탄니를 세우고 일부 사람들은 이쪽으로 그냥 전진을 하죠. 전진을 해서 여기에서 트로이에서 일부의 사람이 내리고 사람이 정착을 하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여기로 갑니다. 여기에서 2차로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3차로는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쪽으로요. 이렇게 돼요. 이제 후에 미탄니는 이제 우라르투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나중에는 아르메니아를 세우게 됩니다. 아르메니아는 여기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에 있는 나라. 여기에서 정착했던 사람이 나중에 히타이트가 멸망하면서 다시 넘어와가지고 이쪽에 프리기아를 세워요. 그리고 프리기아를 망한 사람들이 우라르투 망한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여기 그 아르메니아를 세웁니다. 자, 이것이 백소씨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트로이가 망하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로마를 가죠. 로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부류가 됐죠. 자, 이제 청웅씨 됐고요. 백소씨 됐습니다. 그 다음에 흑소씨는 어디로 간다냐?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이잖아요. 이게 서쪽이고 이게 동쪽이면 이게 남쪽이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남쪽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고 이쪽에 내려오다 보면 바다잖아요. 바다기 때문에 이쪽으로 길을 꺾은 거죠. 여기에서 엘람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엘람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인더스 문명하고 문자가 비슷합니다. 문자가 비슷하고요. 이 엘람에서 나오는 유적들이 어디하고 비슷하느냐? 여기 이집트하고 비슷해요. 왜 이집트하고 연관을 시키느냐?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가 무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람을 세우고 엘람에서 대부분 이 한민족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이동한 무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세운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피라미드 구조예요. 이 소수의 그 권력층을 한민족이 차지하고 이 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원래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 여기에는 셈족이 되겠죠. M89가 되는 거고 여기는 M130이 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이 다수를 이룬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람에서도 수백 년을 정권을 잡다가 여기서 망해요. 망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집트를 통일시키죠. 이집트에서 정권을 잡았던 기간은 이제 고왕조, 피라미드가 이집트 왕조 내내 세워진 게 아니고 단지 고왕조 시대,
그 약 한 1000년 정도 그때만 이 피라미드가 세워졌거든요. 그 이후에는 피라미드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권력을 잡은 것이 한민족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여기서 망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는 이 크레타로 가요. 크레타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히타이트를 세워요. 히타이트를 세우고 히타이트가 망하니까 여기 리디아로 가죠. 리디아. 그리고 리디아에서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이제 가뭄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나라의 반 정도를 잘라가지고 이제 뭐 저기 그 뭐냐 그 반은 여기 남고 반은 떠나라 이런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에트루리아로 간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에게 문명 있던 사람들은 여기 그리스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을 일으키는 흑소씨들은 에게 문명을 만드는 거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백소씨죠. 백소씨 후손들이 미케네 문명을 일으킨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문명의 특성을 보면 알아요. 그게 음인과 양인이 차이죠. 양인의 차이가요.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뭐 책 보시면 알고요.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흑소씨는 완전히 없어졌죠.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뭐 없어진 거고요. 히타이트 없잖아요. 리디아 없고요. 지금 요 아나톨리아 반도는 다른 그 누구냐 이 터키 그 다른 민족이 와서 차지했기 때문에 없는 거고 이집트에서도 당연히 이 셈족한테 밀려났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소씨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죠. 유전자는 어디에 남아있겠지만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소씨는 여기 아르메니아하고 여기 그리스. 이 그리스는 쉽게 얘기해서 백소씨 더하기 흑소씨인데 그 문화를 추적을 해보면 이제 백소씨 우위에요. 백소씨가 우위에 있어요. 처음에는 흑소씨가 잡다가 나중에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궁씨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이게는 골륜 산맥, 천산 산맥이에요. 아,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여기가 칸텐그리봉이잖아요. 여기 천산 산맥이고, 그러니까 이 마오성 시절에 이 유역에 있는 그 산들을 이제 신성시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첨부라는 이름을 썼던 거고, 그리고 여기 수메르인들이 신이라는 단어가 딩기르입니다. 딩기르가 이 탱글이죠. 뭐 탱그리는 지금도 몽골에서는 저기 하늘 또는 신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이제 황궁씨가 남았죠. 이제 황궁씨는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양인인 반고, 다른 한 부류는 음인인 황궁씨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리고 반고는 삼위산으로 들어갔고 황궁은 태백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고는 거의 확실하게 비단길로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천산산맥이고요. 이게 기련산맥이에요. 돈황이 여기 있고 돈황 근처에 삼위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반고는 이 마고성에서 오아시스 북로로 왔든 아니면 천산 북로를 따라서 이쪽에 왔고 여기에서 일부 정착을 했을 거고요.
이거 하사회랑을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왔겠죠. 일단 여기 온 다음에 이 부류는 몇 종류 몇 갈래로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신화를 봤을 때 확실한 것 같고요. 언어학적으로도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도 가요. 이쪽으로도요. 그래서 여기서 앙소 문화를 일으킵니다. 앙소요. 앙소 문화가 나중에 그 황하 문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여기 대문구 문화가 있거든요. 여기 대문구 문화. 이게 합쳐가지고 이제 황하 문명이 되는 건데 일단 저기 반고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중원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황궁씨는 이 초원으로 갔겠죠. 북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북쪽으로 가서 이 초원길을 따라가지고 요하문명터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요하문명터요. 요하문명터로 들어왔는데 요하문명터에서 있다가 임금씨가 돼서 부도지에 의하면 임금씨 세대의 동북 쪽이 자기장이 강한 방향. 그러나 거기서 자기장은 음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기입니다. 양기. 그때는 전기에 대한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요. 양기가 강한 지방인 태백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동북 방향이면 여기잖아요. 백두산이죠, 뭐. 백두산에 이것이 저기 3위 태백이죠. 태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위 태백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요 시대 때 요임금 시대 때 이 반고를 따라서 이쪽 길로 들어왔던 이 공공족이 축출을 당하면서 이쪽으로 축출을 당하면서 여기에서 고조선을 일으켰다 이거죠. 고조선을 일으키면서 자기는 3위선으로 들어갔거든요. 자기는 3위선으로 들어왔는데 부도지를 보니까 태백만 있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데는 이쪽으로 넘어온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하문명 처음 시절에는 이 요하문명이 더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황하문명의 농업 생산량이 계속 증대가 되면서 여기에 힘의 균형이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고 역전이 될 때쯤에 공공족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단군 신화에 여기에 살던 유황문명 사람들이 곰이나 호랑이 같이 자기보다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표현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이 백두산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위에 1차 출생했던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아메리카 문명이 되는 거죠. 1차 출생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2차 출생한 사람들은 백두산 문명에서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해안 따라 왔다는 얘기죠. 해안 따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그 이누이트족이요. 이누이트족이 의민이에요. 신화를 보면 완벽한 의민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고 여기는 카랄 숲이고요. 카랄 숲의 유적지가 여기 백두산 문명이 있었잖아요.
이 백두산 문명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겼냐? 원방이에요.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천원지방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1차 출생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아즈텍 문명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옆에 유카탄 반도에 있는 마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 잉카를 세우는데 카를스페가 망하고 여기 잉카에 흡수가 되죠. 그런데 이 남미 쪽은 음인과 양인이 굉장히 정권 교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굉장히 그냥 간략하게 그냥 본 거고요. 자세히 보자면 이 유럽이나 이쪽 계통만큼 굉장히 복잡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의 결과로 알아낸 것을 하나의 지도로 표현을 한 것이고, 저는 이게 뭐 거의 맞다라고 봅니다. 예,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백인들은 인정을 안 하겠죠. 왜냐면 인정을 하면 뭐 자기들은 뭐 아무런 그 무게감이 없는 존재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사실관계만 따지자면 뭐 이게 맞다. 예,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도 이거에 동조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론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생각한 한 것보다 훨씬 더 비자주적이고 비루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뭐랄까 미래가 만약 그렇다라면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화를 선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서양 문화를 쫓아가는 정도, 그 정도로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화를 선도를 하려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뿌리가 딱 박혀 있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런 상태가 돼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 베스트셀러야 그냥 뭐 그래? 그러면 뭐 그거 봐야겠네? 그거 닥치고 봐야지. 이런 풍조가 너무나 심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BTS가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는데 그 이유는 이 간이라는 것이 이 흥을 위주로 하거든요. 첫째로 우리나라가 황인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최고입니다. 최고고 그 다음에 간이 좋기 때문에 뭐를 내요? 음주하죠. 그 다음에 가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거는 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됩니다. 뭐 술 먹기 대회는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음식과 춤 노래 이거는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되는데 이 이외에 어떤 뭐 정신문화 우리가 비록 채용을 겸비한 그 과거 세대의 유산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밤에는 술 먹고 노래하고 노래방에 가서 그러기 때문에 이 채를 더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자주적으로 그냥 외국 것이 최고거니 그런 식으로 지금같이 나간다면은 이 이외의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이 지구의 문화를 이끄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상생 방송에 그 환단국이 안경정 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 뭐냐 그 뭐 서대 문명에 대해서 황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탈인분지에서 이제 얘가 천사산맥이잖아요. 천사산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일단 천산이라는 단어가 환단국에 나오고 그 다음에 수미르국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 여기에서 이 서쪽으로 수메르 사람들이 가가지고 수메르를 세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을 세우고 다시 이 헤브라이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그리스 문명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이런 뭐랄까 한약적인 지식 그 사람이야 뭐 한약 지식 없을 테고 그러면 사람이 장부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라는 거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만든 것은 일부예요. 이 내부 몸통에서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근본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쫙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없이 보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좋은 거는 다 이거 우리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메르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날 갑자기 양인이 음인으로 딱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로는 절대 안 된다. 환단고기로 안 되고 부도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왜 일어났을까죠? 뭔가 사람이 안 맞았기 때문이지. 성격이 안 맞았기 때문이고 그거 안 맞은 그러면 왜 안 맞았을까? 성격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죠. 장부 내부에서. 장부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 당연히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면 한의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좀 더 정밀하게 해석하려면 종양사상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자취를 알아내려면 뭐 DNA나 유물이나 그 다음에 신화 언어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냥 나와요. 이 이스라엘 신화는 수메르 사람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 그리스는 이게 짬뽕이에요. 이렇게 간 사람하고 이렇게 간 사람하고 섞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해석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역사학계에서 하는 것들은 다 이제 가장 높게 올라가 봐야 단군이죠. 단군은 그런데 부도지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맨 마지막. 그럼 그 앞에 있는 역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 후손도 나몰라라. 외국도 나몰라라. 지금 이 상태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역사계에서의 담론들이 너무나 좁다. 너무나 좁고 이거는 바로 의민의 속성이다. 의민. 아주 비루한 사람, 아주 비루해졌다. 지금 사람들이. 아마도 외국인이 백인이 서양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과 연관이 됐네요. 이런 발표가 나면 또 그럴 거예요. 호들갑스럽게. 그래. 옛날에 이게 환단고기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리고 부도지.
부도지도 있었네. 아, 그리고 이 밝혀낸다. 이리관지 이런 책도 있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다 알고 있었네요. 이렇게 뒷북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베스트셀러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닥치고 그냥 그게 마치 정답이냐 그것만 맞아요. 이게 이렇습니다.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이런 호들갑이라 떨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비루한 상태에서는 절대 어떤 문화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뭐 음주 가문은 선도할 수 있어요. 음주 가문은 선도할 수 있는데 이런 비루함을 떨치지 않고서는 어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후에야 부랴부랴 쫓아가는 2등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워낙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등은 할 수 있으나 1등은 못한다. 그런 비루함을 저는 제 책을 출간하고 뼈저리게 느꼈고 이걸 과연 제 책에는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터는 10장인가요? 네,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